이걸 매일 체크한다? 상위 30% 안에 들어갑니다. 왜? 눈이 트여요. 이거 1년만 해보세요. 1, 2년만 해보면 눈이 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제가 이제 그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주식 관련된 얘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어느 날 문득 좀 제가 들은 생각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독자 여러분들이 정말 주식을 좀 잘하는 방향성으로 긍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뭐 사실 제가 정말 고수분들도 많고 주식시장이라는 게 결국 내가 어느 정도 하나를 깨우치면 그 위로 깨우친 분들이 정말 많아요. 원래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겸손해져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지금 현재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저보다 수익률이 훨씬 높은 분들, 저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버신 분들, 그리고 뭐 주식에 있어서 정보도 훨씬 많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뭐 TV 방송도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고 방송 출연한 지도 거의 뭐 8년, 9년 가까이 돼 가는데요. 뭐 그런 데서 뭐 각종 뭐 PB라든지 아니면 각종 증권사에서 정말 기라성 같은 분들, 뭐 JP 모건 출신 분들, 정말 뭐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뭐 20년, 30년 하신 분들도 만나보고 하면은 느껴지는 바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투자를 하면서 우리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의 영상을 봐주셨을 때 구축해 나가셨으면 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도움이 될 만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제 일요일인데 제가 이제 매일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잖아요. 어떤 영상은 뭐 일찍 찍어드릴 때 있고 미리 찍어 놓는 것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좀 제가 주말 동안도 계속해서 컨텐츠 관련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 좀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의 이제 미래를 한번 그려봤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현재 단계에서 더 도약할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더 성공할 수 있을까? 저라는 사람을 돌아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많이 좀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돌아봤을 때 내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내가 주식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측면, 그리고 내가 좀 돈을 더 많이 벌고, 그리고 돈 그 이상으로 또 뭔가 가치 있는 걸 성취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를 많이 고민했는데, 결국에 롱런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롱런하기 위해서는 저로 인해 도움을 받고 그로 인해 실제로 투자 인생에 있어서 뭔가 깨달음을 주는 인사이트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유튜브라는 컨텐츠를 함에 있어서. 그래서 물론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이 있지만 제가 걸어온 길에 있어서 제가 도움을 받았던 것들을 좀 공유를 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거기에 대한 영상을 남기려고 합니다. 제가 봐왔던 거, 느꼈던 거. 뭐 제가 이제 주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주식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옷도 좀 좋아해요. 저의 취향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위스키도 좀 좋아하고 그다음에 옷도 좋아해요. 제가 옷을 잘 입진 않거든요. 근데 잘 입는 것과 별개로 그냥 좋아하는 게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옷을 좀 좋아해요. 근데 여기에서도 많이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보통 옷에 관해서도 많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취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요즘 유행이니까 이걸 사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세게 얘기하면 주제 넘을 수 있잖아요. 저는 이게 주식에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 위스키뿐만 아니라 술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뭐 이 옷에 있어서도 그렇고 다 취향이라는 게 존재하고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결국 더 중요한 건 나한테 어울리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 나가는 여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남들이 좋다라고 해서 남이 이제 해보니까 멋있어서 남이 하는 게 잘 어울리는데 그 옷이 멋있어 보인다든지 그런 뭐 술이 좋아 보인다든지 해서 내가 그걸 하면 나와 맞지 않는 옷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주식에 있어서도 투자에 있어서도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돈을 많이 번 사람 혹은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정말 배울 점이 많고 참고할 점이 많은데요. 그걸 토대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더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테이스트, 여러분들의 취향을 찾아나가는 여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을 때 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겠다. 이 채널 그리고 내 인생 커리어에 있어서 더 높은 도약을 해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이전에도 좀 문득문득 결국 여러분들을 돈을 벌게 해줘야 제가 돈을 번다 이런 모토로 항상 하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모토는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뭔가 깨달음을 얻은 거는 이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이 뭐 자기의 취향이나 테이스트가 중요하다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맞습니다. 주식에 있어서도요 취향이나 테이스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패션이나 우리 취미처럼요 주식 역시도 그래요. 투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모두가 다 각자가 다르고 각자가 취해 있는 여건이 다릅니다. 저의 생긴 얼굴, 저의 체형 다르듯이 옷을 어떻게 입는 게 저한테 어울리는지는 제가 찾아 나가야 되는 여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여건,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로 진출하고 거기에서 성숙화 단계로 가야 되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합니다. 그걸 찾아 나가는 여정이 자리 잡히고 그걸 성숙화시켰을 때 투자로 성공하게 됩니다. 이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기본이라는 게 있어요. 뭐 제가 옷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색조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옷을 입을 때도 저도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근데 관심이 있으니까 가끔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색조합을 이렇게 하는 게 조화롭다. 그리고 자연에서 이제 유래된 조합을 이제 찾아가면은 좋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가을에는 갈색, 뭐 약간 버건디색 이런 것들이 좀 잘 어울린다. 조화가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주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정도 공격성을 띠고 있는지 난 어느 정도 투자 성향을 지니고 있는지를 아셔야 해요. 그 취향을. 그런데 이 취향을 구축하는 걸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취향을 내가 어떤 성향이고 어떻게 내 성향에서 내 여건에서 투자 실력을 늘려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면 그 가이드라인을 잡는 데 있어서는 처음에는 모방을 하는 게 어느 정도 중요합니다. 제가 뭐 옷도 좋아한다 그러고 뭐 위스키도 솔직히 제가 이제 최근에 살을 좀 빼고 런닝도 가끔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술을 안 마신 지가 정말 오래됐는데 어찌 됐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테이스트를 충족하는 데는 누군가를 좀 따라하는 게 중요해요. 최대한 많이 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누구 하나를 찍어서. 근데 다양하게 보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도 주식이나 이런 거 알려주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저는 한국 주식 위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또 간혹 보다 보면 미국 주식이 취향이거나 자기 테이스트에 더 맞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이제 추종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투자라는 게 또 주식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도 부동산 투자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한 번씩 해요. 제가 중간에 한번 제약바이오 얘기하면서 송도가 뜰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렇게 막 디테일하게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냥 제가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주식이랑 연결되는 게 또 있으니까 저는 제약바이오가 대한민국의 미래 국부를 이끌어갈 거라고 보는데 반도체 다음으로 그럼 반도체 일자리를 통해서 떡상했던 지역들이 결국 뭐 수원이라든지 제가 수원 출신이거든요. 수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IT로 가면서 판교, 관교 이런 것들이 이제 떴고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제약바이오가 뜬다라고 했을 때는 제약바이오는 어디에 이제 둥지를 틀고 있냐? 송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송도를 좀 좋게 보는 게 있어요. 결국 부동산이라는 거는 수도랑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작용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가치를 창출해내는 건 일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서 교육과 교통이 싹을 틔운다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 거기에 고연봉 소득자들이 모여들게 되면 일자리들이 많아지면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국부를 이끌어갈 만한 산업이 어디 둥지를 트느냐. 그래서 실제로 요즘 뭐 울산 요즘이 아니라 뭐 옛날에 뭐 포항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여기도 엄청 유명한 도시였잖아요. 돈도 많고 사람들이 뭐 대구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내가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를 좀 다양한 채널을 보시는 게 저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해드릴 거는 제가 어떤 이제 테이스트로 어떤 식으로 이런 철학을 구축하게 됐는지 제가 구축한 그 단계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 물론 이 영상 하나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저 사람은 저런 모토로 저런 식으로 투자에 참고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그런 사람이구나. 투자를 하는 프로세스를 저런 단계를 거치는 사람이구나. 이걸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랑 같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 해보시고 투자를 직접 안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성과 검증을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같이 한번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두서없이 얘기를 하긴 했어요. 정신없이 얘기했는데 뭐 제가 이제 문득 번뜩이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카메라 앞에 선 거여가지고 두서가 좀 없었는데 잘 알아들으셨을 거라, 전달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러시리라 믿으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제가 항상 참고하는 데이터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시황 분석을 하는 거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황 분석은 반드시 미국 증시 차트는 봅니다. 3대 지수, 다우, 나스닥, S&P. 그 다음이 이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나 아니면 제약바이오 지수. 그 이유는 업황 중에서도 이 두 개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코스피의 반도체,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이게 거의 이제 대표적으로 굳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으로 이제 뭐 중후장대 산업들도 있고 그러지만 크게 봤을 때는 그 두 개 축이 많이 이끌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있다, 나스닥 생명공학, 그 다음에 S&P 헬스케어.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제약바이오 지수나 반도체 지수, 그 다음에 3대 지표인 다우, 나스닥, S&P는 봅니다. 자, 보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미증시는 전 세계의 흐름의 궤를 이제 좌지우지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미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의 파장에 영향을 줘요. 미국이 급락하면 우리나라도 급락은 안 나와도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뭐 사실 증시를 무조건 미국과 커플링되면서 따라가진 않지만 안 좋은 건 거의 반영이 돼요. 그래서 확인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지구상에 있어서 미증시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국가의 그 증권 시장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1등 증권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참고를 한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보는 게 저는 원자재입니다. 원자재를 보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경제 지표를 보는 거는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요. 근데 원자재 시황은 매일 나옵니다. 자, 원자재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 차이점이 있어요. 원자재 시황은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된다는 거. 근데 경제 지표, 뭐 경기 지표 이런 건 진짜 짧게 나와봐야 일주일에 한 번, 대부분이 한 달에 한 번, 뭐 길게 나오는 거 3달에 한 번 발표된다. 뭐 경제 성장률, 뭐 GDP 성장률 이런 게 매달 또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분기별로 나오는 게 있고 달마다 나오는 게 대부분, 진짜 소수의 몇 개,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미국에 그런 거나 뭐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거지 대부분 한 달에 한 번 나온다. 근데 원자재는 매일 나오고, 중요한 거 한 달에 한 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심지어 지난달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후행적인 지표인 거예요. 지금 실시간의 상황을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반영이 빨리빨리 되는 선반영이 대표적으로 되는 곳인데, 경제지표, 경기지표 이런 거는 후행적인 부분이 좀 크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보는 이유, 물가지표나 이런 걸 보는 이유는 큰 흐름을 보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그 흐름을 토대로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금리를. 그 기준금리가 굉장히 큰 영향을 시장에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금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장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금리가 굵직한 틀을 잡아주고 그 안에서 미세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나가는 거예요. 금리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연준이라, 제가 자주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 연준이라는 데가 손바닥 뒤집듯이 기준금리를 바꾸는 그런 기조의 가벼운 집단이 아니다. 기준금리라는 게 그렇게 쉽게 그냥 휙휙 바꾸는 그런 가벼운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리라는 그런 굵은 흐름을 잘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 근데 원자재를 보는 이유는
매일 바뀌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올랐네 떨어졌네, 유가가 지금 어떤 추이네, 지금 유가가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여전히 낮은 가격이구나, 경기가 안 좋구나, 구리 가격이 낮구나, 그 다음에 농산물 가격이 낮구나, 최근에 식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식품 관련된 종목들 뭐 판매가를 올리고 있는데 라면 가격도 올라가고, 근데 식품 원자재 가격은 별로 못 올라갔네. 과거 고점 대비해서 정말 많이 안정됐네. 그럼 판매가는 올렸는데 비용은 줄어들었네. 원자재 비용이 줄었으니까. 그러면 마진이 많이 남겠네. 식품주 올라가겠네.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안 갔다면 한 번은 튀겠네. 달러 인덱스 이런 것들도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죠.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매일 업데이트 되는 것들을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흐름을 읽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나의 주식 실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매일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은 거랑 매달 체크해 보셨으면 하는 거랑 이제 몇 가지를 나누겠는데, 물론 매일 체크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간만 내면 네이버 증권 들어가서 한번 쓱 훑어볼 수 있는 정도, 매일매일, 혹은 시간이 안 됐다, 너무 바빴다 그러면은 최근 흐름 정도는 계속 살펴봤으면 하는 거. 이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구리 가격을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유가를 체크하세요. 매일 체크하는 거.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를 체크하세요. 그리고 환율을 체크하세요. 환율은 달러 인덱스랑 같이 이제 묶어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금 가격을 체크하세요. 요즘엔 하나가 더 추가됐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을 확인하세요. 왜냐면 이제 비트코인은 또 하나의 금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금과 묶어서 같이 비교하면서 보세요. 같은 카테고리로 묶어가지고. 그리고 환율이랑 달러 인덱스를 묶어서 보라고 하는 이유는 결국 달러가 올라가냐 떨어지냐에 따라서 환율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고요. 매일매일 체크하시면 여러분들 투자 실력이나 그 다음에 철학이나 이런 게 자리가 잡혀요. 시야가 트이고, 그 다음에 고객 예탁금, 그리고 신용잔고. 고객 예탁금이랑 신용잔고를 보는 이유는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있는가 빠져나가고 있는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고 있는 돈이 빚이 들어오고 있느냐 현금이 들어오고 있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신용이 빚이죠. 빚으로 투자하는 거니까. 이걸 이제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리, 유가는 WTIU 하나만 보셔도 되는데 뭐 어차피 유가는 거의 밀접하게 연동이 되기 때문에 두바이유, WTIU, 브렌트유 세 개가 대표적이죠. 근데 그냥 WTIU만 보셔도 돼요. WTIU가 이제 서부 텍사스 원유 미국 거고, 브렌트유가 북해산 원유 저쪽 거고, 그 다음에 두바이유가 중동 거죠. 우리나라는 두바이유 거를 대부분 수입합니다. 그래서 두바이유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어차피 그 추이는 세 개 다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유가를 보시면 된다. 또 보셔야 되는 게 식품 가격. 대표적으로 이제 식품 가격을 보실 때, 식품이라고 하면 안 되지. 식자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농산물 가격을 보실 때는 소맥, 밀이죠. 옥수수, 대두. 이게 3대 농산물입니다. 제일 중요한 3대 농산물. 거의 키, 중심, 축을 잡아주는 농산물이요. 얘네를 가지고 전체적인 농산물의 이제 수요를 그리고 가격을 대략적으로 예측하는 거예요. 얘네가 제일 많이 쓰이고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생산되고 그런 겁니다. 소맥, 옥수수, 대두 제일 중요하다. 물론 그 원면이나 대두나 뭐 이런 것들도 커피나 이런 것도 보지만 얘네가 중심이에요. 키. 그러니까 나중에는 거기까지 보셔도 되는데 뭐 다 이것도 안 보실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라도 보시라. 자, 다음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체크하시자.
이 수급, 이 고객 예탁금 신용잔고랑 같이 이제 얘기를 할게요. 여기에서 개인, 외국인, 기관이 돈이 어떻게 흘러 들어가고 나가는지를 보자. 그래서 시장 종합을 보시면 여기에서 예탁금 줄었는지 늘었는지, 현재 얼마가 들어와 있는지, 줄었는지 늘었는지, 얼마 들어와 있는지, 신용잔고 나와 있고요. 개인, 외국인, 기관, 선물과 현물, 코스닥, 코스피, 선물 이렇게 순매수 한 개 얼마인지, 그 다음에 누적이 얼마인지 이렇게 다 나오죠. 이걸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환율, 금리, 환율이 나오고요. N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 나오고요. 그 다음에 WTI유랑 금 가격이 나오죠. 대략적으로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미증시도 어땠는지 나오죠. 해외 증시 전일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마감했는지, 다우존스, S&P, 나스닥 다 나오죠. 그래서 한눈에 보기가 좋아요. 요게. 그래서 요렇게 이제 이거는 물론 다 보면 좋지만 이거라도 보시자. 그리고 더 디테일에 들어가서 여기 없는 거는 주요 상품 차트에서 뭐 농산물 카테고리로 간 다음에 소맥, 옥수수, 대두 이렇게 볼 수 있고, 귀리, 원매형, 커피 다 볼 수 있습니다. 주식 공부를 한번 하시게 되면 이런 거 차트 보는 것도 재밌어요. 아, 지금 얘네 가격이 이렇게 되고 있네. 왜 이렇게 된 거지? 재미를 붙여보세요.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되고 있네. 유가 이렇게 되고 있네. WTI유, 두바이유, 브렌트유 한 번씩 다 봐봐요. 이렇게 시간 될 때 구리 가격, 요즘 추이가 어떤가, 귀금속, 금 가격 어떻게 되고 있나. 귀금속도 금도 있고 백금도 있고 팔라듐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금만 보세요. 금만. 저도 뭐 다 안 봅니다. 예. 이렇게를 체크를 거의 매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시황 같은 거 봐드릴 때 이거 거의 매일 잡아드리죠. 그 다음에 매주 보셨으면 좋겠는 거, 그거는 요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외국인이 뭘 샀는지, 그리고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요거는 기관이랑 외국인이랑 동시에 매수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일주일 동안 금액 기준으로 뭘 제일 많이 샀는지, 그래서 동반 외인 순매매, 기관 순매매, 그 순매수 금액 다 나오죠. 그러면은 지난 일주일 동안 SK하이닉스랑 셀트리온, 삼양식품을 1, 2, 3등으로 제일 많이 샀네요. 이거랑 그 다음에 외국인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떤가, 이렇게 볼 수 있죠. 네이버, 크래프톤, 삼바 이런 것들 샀죠. 자, 이걸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큰 돈이 움직이는 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결국 대표적인 큰 돈이에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정말 막대한 돈이 밀려 들어오는 그런 큰 손들입니다. 그 큰 손들의 실제로 개인 투자자한테도 영향을 주고 거기를 편승하는 돈들도 있어요. 그럼 그게 흐름 자체를 어느 정도 결정하면서 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매매 동향과 기관 매매 동향, 특히 외국인 매매 동향은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주말에 시간 날 때 한 번 체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체크해 보시면 좋다. 특히 외국인 매수, 그 다음에 기관 매수,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세나 이거를 체크해 주는 게 좋고요. 여기에 나아가서 이제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거, 이거는 뭐 분기마다일 수도 있고 때 되면은 봐야 되는 거, 경제지표, 금리,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 매일매일 봐야 되는 거 중에 이제 국채금리도 있는데, 아마 이거는 금리 구조를 좀 이해해야 이제 또 그 국채금리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기준금리부터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준금리는 때 될 때마다 보시는 게 좋다. 금리는 그냥 쉽게 딱 말씀드리면 떨어지는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결정되는 거는 매번 체크해 보시라. 인터넷에다가 미국 기준금리 혹은 한국 기준금리라고 치면 다 발표 언제 하는지 주르륵 나오고 현재까지 언제 발표됐고 몇 프로로 됐고 다 나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다 나오니까 기준금리는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는 꼭 체크하자. 다른 거 체크하라고 말도 안 한다. 미국이랑 한국 정도는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다 보진 않습니다. 그냥 뉴스로만 한 번씩 보고 이번에 유럽이 3연속도 기준금리 인하했네. 전 세계적인 흐름이 기준금리 인하 기조로 결국 가고 있구나. 대세는 결국 그쪽으로 가고 있구나. 왜?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로 결정했으니까. 이 전 세계적인 흐름을 다 결정시켜요, 미국이. 근데 이거를 무슨 내린다고 했다 갑자기 또 인상한다 했다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한다? 미국이라는 국가의 신뢰도 국격이 떨어져 버려요.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미국한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준이 그렇게 가벼운 집단이 아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용지표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업률. 이거는 마찬가지로 미국이랑 한국 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하게도 이게 경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은 아닌데 미국은 소매 판매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미국 기준. 한국은 글쎄요, 뭐 물론 보는 게 더 좋은데 그렇게 따지면 다 봐야지 뭐. 보면 다 좋은데, 그죠? 미국만 보세요, 소매 판매. 왜냐면 미국 GDP의 3분의 2가 미국 국부가 거의 내수로 돌아가요. 3분의 2가 소매 판매, 소비예요. 소비가 죽으면 끝장나요, 미국은. 그래서 소비에 영향을 주는 경제 지표들을 보는 거예요. 소비가 코어예요, 코어. 항상 뭐가 중요한지를 보고 이 중요한 것 때문에 봐야 되는 거다라는 그 파생되는 거를 이해하고 봐야 돼요. 미국이 실업률을 왜 보냐? 소비에 영향을 미치니까 실업률을 보는 거예요. 소비가 코어예요, 코어, 중심.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그래서 같이 보는 거예요. 실업률은 마찬가지로 경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물론 소비에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죠. 전체적으로 다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데 중요한 게 소비라는 거, 소매 판매라는 거. 근데 실업률이 거기에 또 영향도 준다는 거, 경기 지표로서. 그런 경향성이라는 거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뭐 소매 판매가 짱이고 뭐 실업률은 그냥 부수적인 거 이런 개념보다는 이 우선순위 중요하게 봐야 되는 우선순위를 놓고 이렇게 차등을 더 가면서 이제 보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정보를 볼 때도. 자, 그리고 실업률은 한국, 미국 다 중요하게 보시고 소매 판매 미국 중요하게 보시고 기준금리는 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거 다 검색하면 나옵니다. 네이버에 지금 몇 프로고 뭐 언제 또 발표되고 이런 거. 이거를 업데이트해서 제가 텔레그램에 계속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텔레그램 보세요. 오셔가지고 하단에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다 체크하기 어렵잖아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언제 이거 소매 판매 언제 발표되고 이거 언제 다 체크하고 앉아있어. 제가 텔레그램에다가 이렇게 표로 다 정리해놨어요. 제가 이거 맨날 업데이트해요. 다음 경제지표 언제 발표되고 이런 거 중요한 거 여러분들 꼭 봐야 되는 거 이거 텔레그램에 계속 올려줄 테니까 그냥 텔레그램 보고 하세요. 자, 다음에 소매 판매 또 이거 보면서 해야 되겠다 나도.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그렇지 물가를 봐야지. 그 다음 물가는 뭐만 보면 되냐면 CPI, PPI만 보세요. 두 개 보는 것도 싫다. PPI만 보세요. 아닌데요. 난 좀 여러 개 볼 건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PCE도 보세요. 개인 소비 지출. 이거는 미국, 한국 다 보시고 그 다음에 PCE는 미국 보세요. 한번 더 볼 거다 하면. 근데 CPI만 봐도 대충 나옵니다. 물가는. 이 CPI가 소비자 물가지수, PPI가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보통 PPI 물가가 시간차를 두고 CPI에 영향을 줘요.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그 소비자한테 전가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물가는 이렇게 이 정도. 솔직히 당연하게도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뭐 여기까지 보는 거는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저거만 보세요. 일단. 그리고 소매 판매에 있어서 묶어서 소비자 심리지수랑 소비자 신뢰지수도 보는 게 좋은데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되면은 저희까지 이제 뻗쳐나가서 보시면 되는 거지 제일 중요한 거를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해요. 핵심이 되는 거.
이런 거예요. 핵심이 되는 거는. 이걸 먼저 체크하고 나중에 이제 파생해서 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경제 성장률. 업데이트 잘 안 하고 있긴 한데 보통 경제 성장률이 하면 실질 GDP 증가율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어떤가? 경제 성장률 전망이 어떤가? 이거를 보세요. 뉴스 기사 치면 다 나옵니다. 이거 뉴스에서 뭐 IMF가 와서 전망치 어떻게 내놨다 이런 거 다 나옵니다. 이런 거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사실상 저는 부수적인 거라고 봐요. 다 중요한 게 맞지만 그 중에서 기준금리가 정말 중요하고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 체크해도 일단 이것만 체크해도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대충 이제 보이는 눈이 트입니다. 눈이 트여요. 지표 같은 거 이런 거 보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테이스트를 녹여내시면 돼요. 나는 중장기 투자를 할 거다. 뭐 뭘 할 거다. 뭘 할 거다. 그때 가서 하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기. 기본기를 다져놓고 덧셈 뺄셈은 하고 거기서 파생시키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정답은 없는데 기본은 하고 해야지.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취향은 알겠는데 이게 기본기야. 뭐 얼굴 큰 사람은 좀 어깨 넓어 보이는 옷을 입어야 얼굴이 좀 작아 보인단다? 당연하지? 이런 건 기본이잖아. 기본은 배우고 해야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얼굴이 크지만 어깨 좁아 보이는 옷이 좋으니까 그렇게 입을 거야. 오케이. 근데 그걸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거는 다르잖아요. 제가 좀 얼굴이 커가지고. 그런 개념입니다. 이건 알고 해야지 정도. 그게 이 정도입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렸고요. 또 보셔야 되는 게 이거만 봐도요.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 50% 안에는 들어갑니다. 아니 50%가 뭐야? 40% 안에는 들어갑니다. 이걸 꾸준히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한 30% 안에 들어갑니다. 이걸 매일 체크한다? 상위 30% 안에 들어갑니다. 왜? 눈이 트여요. 이거 1년만 해보세요. 1, 2년만 해보면 눈이 트입니다. 요거 체크만 해도. 아시겠죠? 요거만 해도 눈이 트인다. 그 다음에는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메커니즘이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를 아셔야 되는데 그걸 알게 해주는 거를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도움이 되는 거. 저는 투자 구루들의 책을 읽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투자 현인들. 투자 현인이라 함은 그 업계에서 수십 년 동안 전설로 평가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책을 읽으세요. 제가 알기로 워렌 버핏은 직접 책을 썼다라고는 직접 쓴 책이 있나요? 주주 서한 이런 거 아닌가?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백을 하자면 워렌 버핏이 정말 유명한데 좀 워렌 버핏 관련된 책을 거의 안 읽었습니다. 제가 읽어서 정말 도움이 됐던 거는 저라는 사람의 투자자로서의 저라는 사람을 구축하는데 거의 8할? 한 7할 정도의 영향을 미친 게 피터 린치랑 그 다음에 앙드레 코스톨라니입니다. 거의 저라는 투자자에 있어서 투자 기준을 잡아준 책이에요. 여기서부터 저의 테이스트가 들어가고 한국 시장에 맞게 제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성숙화 단계로 들어선 거지 그 근간에는 피터 린치와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모토를 기반으로 저는 파생해서 나갔습니다. 저라는 사람이 이랬으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3부작입니다. 피터 린치, 월가의 영웅 제일 유명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기는 투자. 얘는 한 3권 정도 있어요. 피터 린치도 제일 유명한 게. 그 3권 정도는 읽는 걸 권장드린다. 그 다음에 투자 마인드 세팅을 하는데 정말 도움이 됐던 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건 너무 유명한데 읽기도 쉽고 이 3명의 책은 다 읽기도 쉽고 이거는 솔직히 주식이랑은 좀 애매한데
돈이라는 거, 투자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마인드 세팅을 완전 갈아치워줘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읽기도 너무 쉽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뒤집어 줍니다. 근데 그래야 돼요. 주식 투자자들이라면. 부동산보다 오히려 그 상식을 더 많이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건 꼭 읽으셨으면 좋겠다. 세 가지. 그리고 마크 미너비니. 마크 미너비니는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하기보다는 좀 기술적인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스킬적인 부분들. 이 피터 린치, 앙드레 코스톨라니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이 코어 핵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여러분들 투자를 할 때 마크 미너비니는 여러분들 스킬을 올려주는, 그러니까 기술적 도구들을 알려줘요. 아, 니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싱을 배우러 갔어. 복싱을 잘하려면 뭐 해야 돼요? 줄넘기부터 시키잖아요. 산악구보부터 시키잖아요. 체력이 돼야 뭘 하지. 스킬은 나중 문제지. 이거에서 이제 기본기를 다지고 마인드 세팅을 하고 원론적인 거를 딱 잡은 다음에 여기서 주먹을 뻗을 때는 스텝이 중요하다. 스텝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알려주는 게 마크 미너비니. 어떤 식으로 무게 중심을 해서 뻗어야 된다. 스텝을 이렇게 밟아라. 체력 배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스킬적인 부분들을 알려줘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마크 미너비니. 그리고 예전에 한번 이 스킬적인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주식 투자 300문 300답. 마찬가지로 경제기사 300문 300답. 이게 그 해석하는 법을 알려줘요. 이 두 개가. 시황 해석하는 법.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물가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연결고리로 나비 효과를 불러오는 거지? 소비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실업률이 어떤 영향을 주는 거지? 이거를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얘네가. 주식투자 300문 300답이랑 경제기사 300문 300답. 이거를 몇 번 반복해서 읽으시면 이 기준금리가 무슨 영향을 미치지? 국채금리가 무슨 영향을 미치지? 이런 것들. 네. 이거를 다 알려줍니다. 원자재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거지? 뭐 구리 가격이 올랐다는데 그게 주식에 뭐 어떻게 되는 건데 그게?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 뭐 농산물 가격이 올랐다는데 그게 주식이랑 뭔 상관인데? 그걸 알려주는 게 얘네예요. 금 가격이 올랐다는데 그게 주식이랑 뭔 상관인데? 여기서 다 알려줍니다. 또 결국 책이에요. 하기 싫고 남들이 안 하는 거 하셔야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저도 남들이 하기 싫고 남들이 안 하는 거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재밌는 거 막 차트 가지고 매매한 거 얼마나 재밌어. 도박 같고 도파민 터지고 딱깍딱깍 해가면서 이제 돈 벌고. 슬롯 머신 돌리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타짜가 되냐 도박꾼이 되냐 그 차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 정답은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뭐 돈 벌었다? 잘한 거예요. 카지노 가서 돈 벌었다? 돈 벌었으니까 됐지 뭐. 근데 저는 그런 투자를 지향하진 않는다. 그 다음에 좀 시간 나시면, 이건 이제 기본적인 거고, 시간 나면 읽어보면 좋은 건 화폐의 추락이나 인플레이션이나, 이건 이제 역사를 알려주거든요. 왜 금융구조가 이렇게 됐는지.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의 역습 이런 거는 당장의 도움은 안 될지 몰라도 이거는 사전 지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줘요. 근데 이게 핵심입니다. 물론 다른 책들도 많이 읽었지만 이게 정말 코어예요. 제가 도움을 받은 코어가 되는 책들입니다. 실제 제 투자에 도움이 됐던 것들. 이거는 약간 부수적인 요인으로 도움이 됐던 것들. 그리고 좀 아는 척하기 좋은 내용들 많이 들어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정말 주식에 대해서 나의 테이스트를 알고 싶다.
그리고 기본기를 다지고 거기에 대해서 연습을 하고 싶다 하신다면 이걸 꼭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여기서 외국인 매수 종목이랑 기관 매수 종목 이거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거래대금 종목 이건 보세요. 이건 돈이 일로 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상한가 친 거, 상승 종목 이런 거에 매몰되지 마세요. 알겠죠? 당일 거래 순위 이렇게 해놓고 전체로 하고 거래대금 체크하고 전체 조회해서 오늘 뭐가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고 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루닛 이런 게 터지고 있네. 네이버, 카카오. 거래대금이 어디서 많이 터지고 있나. 이런 걸 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 흐름이 어떤가. 이런 거 정도.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매일 체크하는 건 요 정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이랑 시총 상위 종목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체크하셔도 사실상 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취향을 녹여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롭게. 그래서 저는 이게 기본기다. 사실 여기서 더 나아가게 되면은 약간 이제 그때부터는 그 테이스트의 영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기본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기본이니까 이 정도는 하시고 주식에 뛰어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차트는 일부러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차트는 해석법이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의미 부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글쎄요. 그런 느낌을 받은 책은 아직 좀 없어가지고 또 차트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주관적인 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도움을 받은 거는 많은데 차트 책은 이거를 읽으라고 하는 게 맞나? 조금 애매하기도 해가지고 안 좋다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그거는 좀 뺐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오늘 좀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상 저의 이제 매매 중심은 결국 이제 수급적인 측면, 그 다음에 기술적인 측면, 그 다음에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그 다음에 시장 분석을 하는 거. 여기서 이제 거의 녹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의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직접 물론 영상을 통해서 계속 해드리고 있지만 아니다. 나는 내가 직접 해보고 싶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취향과 내 테이스트, 나의 철학을 구축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체크해 보시고 매일 업데이트하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시각을 가져보세요. 제가 정답은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시각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독자적으로 누굴 따라하는 투자자가 아니라 투자자 본인으로서 거듭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제 테이스트에 맞는, 정답은 아니지만 제 취향에 맞는 투자 인사이트를 여러분들과 계속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개성이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응원 댓글 한 줄씩 달아주시는 거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응원 댓글이라도 한 줄씩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이 철학이 마음에 든다, 당신의 테이스트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 텔레그램에다가 계속 올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말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네, 이 주도 업종 이거 주말에만 업로드 하거든요. 왜냐면 많이 보면 이게 또 꼬일 수 있어서 제가 이제 분석 자료 여기 올려놨어요. 이것도 주말 동안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검색식도 여기 설치하는 법 올려놨으니까 다 무료거든요. 오셔서 받아가셔서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